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초등 부모님들이나 중등 부모님들이 지금 입시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고 공부를 해오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신데 이 궁금증을 좀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다양한 요청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드디어 주니어 상담반을 탄생시켰습니다. 오!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시용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치동에서 17년 정도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계속 해왔고요. 교재 집필이나 공인 인증 시험 같은 것들을 출제하는 출제위원으로 일단 참여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수학 컨텐츠나 아니면 기타 다른 이제 교육 컨텐츠들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컨설팅이라고 하면 이제 수시, 정시, 원서 쓸 때 일반고를 갈 것인가, 특목자사를 갈 것인가 크게 두 개가 컨설팅의 전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누가 초5 때, 중1 때 컨설팅을 받으러 온다? 선생님을 찾기도 어렵고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프로의식을 가지고 컨설팅을 해주는 컨설턴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저는 컨텐츠를 제작하다 보니까 그 컨텐츠를 사용하는 아이들의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니까 어머님들을 계속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1년에 한 300건 이상은 매번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됐었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초중등 전문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니어 채널을 할 거예요, 선생님. 네. 그래서 주니어 채널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들을 좀 주로 하실 건지 일단 좀 계획이나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주로 드리려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엄마들이 움직여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원 바꾸거나 교재 바꾸는 거. 이렇게 그냥 편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크로스 체크입니다. 분명히 모든 시험에는 아이마다 한계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 이 아이가 맞을 수 있는 입시평가 기준의 한계 등급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면 다음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한계 등급조차도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얻어갈 수 있는 거, 효율을 가장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입시평가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과 교재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교재는 주로 어떤 것들을 좀 질문을 많이 하시는 편인지 궁금해요. 일단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은 수학 교재입니다. 어머님들이 늘 중점적으로 물어보시는 건 이거예요. 개념서나 유형서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고 그거에 대한 궁금함은 없으세요. 심화서라고 불리는 교재들을 지금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어머님이 학교 다니실 때 안 해본 컨텐츠면 안 하셔도 됩니다예요. 지금은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트렌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시키신단 말이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컨텐츠 보는 눈은 없어지고 학원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본 경험을 베이스로 이게 맞았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갖다가 잘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그걸 잘하고 여유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다음에 하는 컨텐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저희 채널을 보시면서 그런 정보들을 얻고 좀 공부 좀 하신 다음에 아이의 다음 컨텐츠 교육 상품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영어보다는 요즘은 국어 쪽을 좀 더 많이 물어보세요. 네, 조금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문해력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또 등장을 하면서 왠지 어릴 때 안 키우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되게 막연하거든요. 문해력이라는 건 저도 당연히 아이들이 있으면 좋다라는 거는 판단이 되지만 평가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을 갖고 이 아이가 진짜 문제 해결 능력이 키워지고 있고 아이가 정확하게 출제자의 의도를 아무리 긴 지문 안에서도 파악을 해내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큼 알고 있는지를 꾸준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그걸 체크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크로스 체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아이들도 그렇듯이 부모님들도 조금 구체적인 예시가 있어야 아, 교재는 이렇게 선택하는 거구나를 빨리 와닿게 받아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학교 이제는 시험에 대해서 실제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중 교재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엄마들 입장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이제 도형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A급 수학이라는 시중 교재를 가지고 왔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문제가 중간고사에 두 문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단위 개념이라고 보통 하는데 단위 개념이 한두 개로 이루어진 문제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정답을 맞추고요. 단위 개념이 4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제들은 아이들이 오답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요. 단위 개념이 4개랑 6개로 이루어져 있는 문항들이고요. 이거는 수능에서도
봐도 킬러 오브 더 킬러예요. 그렇죠. 자, 그럼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화교재 난이도 문항은 2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실제 심화서인 A급 교재와 비교를 해보면요, 그 2문항이랑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다 뽑아봤어요. 자, 그랬더니 실제 2문제가 나왔어요. 이 2문제는 지금 현재 유사율이 6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유사율이 90% 정도가 돼도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A급에서 유사한 문제 2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시험 현장에서 그 문제를 맞추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합쳐져서 A등급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기말고사 시험지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심화 문제 난이도를 뽑아봤는데 기말고사 시험지에는 한 문항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심화 문제 난이도는 3문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A급 같은 문제집 한 권에는요, 그거랑 유사한 문제는 2문제가 들어있었고요. 유사율도 60%입니다. 그러면 실제 휘문 중에 성적을 들여다보면요, 평균이 83.6점이고요. A 맞는 비율이 50.7%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심화 난이도 문제의 배점은 6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평균이 83점이라는 거는 6점은 대부분 아이들이 다 틀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6점을 다 틀리고 나서도요, A는 50.7%가 나왔다라는 건 대부분은 A를 맞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이는 심화서에서 나온 문제들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맞춰내진 못했고요. 평소에 풀었던 개념서나 유형서에서 A를 맞고 있다라는 거고요. A를 맞았다고 해서 그 애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게 중학교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으로 들여다봐서 어떤 어머님이 만약에 중학교 시험을 잘 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A급 문제집을 더 많이 풀어볼까요? 또는 A급과 유사한 난이도의 예를 들어 1품이나 최상위 문제집을 계속 병행을 할까요? 아니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워하는데 심화서들을 꼭 풀려야 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들이 오신단 말이죠. 그럴 때 제가 이제 드리는 답변은, 어머님이 원하시는 성적의 목적이 중학교 시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게 맞다라고 하면요, 이 아이가 목적으로 하는 시험과 문제집을 매칭해서 실제 유사도가 얼마나 되며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 문제집으로 통해서 실제 이 시험의 점수가 올라가고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려워하시지 않을까? 이걸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저는 약간 걱정이 좀 되거든요, 선생님. 일단은 사실 어머님들은 이렇게 깊이 있게까지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쵸. 유니브 클래스 주니어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굉장히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초, 중 등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입시평가 기준에서 봤을 때 받아야 될 점수들은요,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어려운 문제들을 잘 푸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아이들이 일단은 기본이 탄탄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실제 아이가 하고 있는 그냥 단원 평가나 아니면 문제집의 단원 마무리 같은 수준이 정답률이 그냥 크게 80% 그 정도 점수대를 유지하고 있는지 정도만 보셔도 사실은 아이는 제대로 일단 고등 입시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그때 뭔가 못해서 발목이 잡힌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단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아이들의 방향성을 한번 제대로 잡아주는 시작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시간 날 때마다 찾아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학원도 고르는 팁이 좀 있을까요? 어쨌든지 간에 아이들은 학원을 많이 바꾸면 바꿀수록 사실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인 게 맞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생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 뭐냐라고 하면 남들이 보내는 학원을 다녀도 된다. 단 그 학원에서 하고 있는 콘텐츠가 실질적으로는 어떤 입시를 준비하는 건지를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모든 공부는요, 그거랑 연동되어 있는 평가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얘가 하고 있는 사교육 콘텐츠나 교육 상품이 어떤 평가를 나중에 받게 되는지를 갖다가 꼭 찾아보시고요.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확인이라는 걸 해보시면, 그리고 그 확인을 했을 때 그 학원을 갖다가 좀 더 잘 다니고 그 학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그 학원에서도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상위반으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가 꾸준하게 찾아주고 도와주고 재투자를 해주는 게 좋지, 남들이 좋다는 학원의 개수를 늘리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남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한 군데만 보내시더라도 그 학원에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재투자를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요, 어떤 학원을 보내시더라도 실패할 확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꼭 부탁드리는 건 잘하는 루틴이 생겼으면 그 루틴은 계속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은 일단은 잃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학원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인강이나 과외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인강이나 과외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네 학원에서
얻을 수 없는 전문성에 대한 학습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인강 과외를 좀 붙이셨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드려요. 양질의 컨텐츠는 이미 인강에 넘쳐나기 때문에 인강은 컨텐츠적으로는 활용하신다. 단 우리 아이의 의지를 믿기는 어려우니 인강 과외 선생님 붙여서 같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 40분에서 50분짜리 인강을 2강좌씩 볼 거야 라고 하면 선생님이랑 같이 보고요. 보고 나면 선생님도 교재에서 그 개념들을 정확하게 적용해내고 있는지를 옆에서 모니터링 해주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시면요, 실제 인강은 2강좌씩만 매번 균일하게 들어줘도요, 학원 진도 속도보다 압도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과외의 특징은 2가지입니다. 목적을 명확히 해라. 그래서 일단은 완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2번째, 과외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정확한 아이의 개별 맞춤 교정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특정 과목에 교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하나,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외에서 할 수 있는 컨텐츠의 한계는 딱 평균 점수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는 어느 정도 평균 점수를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교정이 잘 된 상태로 습관이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경쟁력 있는 점수에 대한 것들은 전문가랑 상담을 받으셔서 전문 컨텐츠를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들은 아마 주변에서 전문가를 찾기 어려우실 거니까 저희 채널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드릴 거라고 봅니다. 연가고 준비를 시켜야 되나를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시험을 경험상 보겠다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뭐 KMO라는 수학 경시 아래쪽에도 학력평가 수준의 대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KMO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경시대회, 뭐 성대경시라든지 KMC라든지 이런 대회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대회들이 입시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구조는 확인된 게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 확인된 사실은 실제 이런 대회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최상위권의 포지션에 위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걔네들이 좋은 대학을 갔다라는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좀 더 빠르게 예를 들어 수능 내신을 만났거나 좀 더 빠르게 경시나 영재학교 기출을 만났으면 좀 더 나은 결과를 갖고 왔냐 아니냐는 아무도 확인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첫 번째, 내가 만약에 경시 같은 어떤 영재교육 흐름에 맞는 대회를 준비를 하실 거면 영재학교 편제를 갖고 있는 학교에 보내시라는 겁니다. 영재학교 과거 입시를 하실 거면 꼭 보내세요. 이 아이가 그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초중등 때 그렇게 무겁게 했던 공부들이 유의미하게 얘한테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경험상 해서 정말로 해야 될 입시평가 기준은 수능과 내신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수능과 내신을 빨리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좀 더 맞다라는 건데요. 진도라는 건 다 나갔어요.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진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학년은 중1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진학 때까지는 한 2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년의 공백 동안은 받아주는 학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해야 될 거는 정작 뭐냐라고 하면 고등학생이 하고 있는 수능과 내신 수준의 공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애매한 시점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구조죠. 근데 저는 거기서는 기다리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다른 역량들을 좀 더 탐구해 보셔도 충분하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재교육을 위한 대회인지 아닌지는 꼭 구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재교육 라인이 아닌 나머지 대회들은요, 이 아이가 이 과목에 있어서 평균을 만들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필평가가 아닌 나머지 대회들은 다 탐구 대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탐구 대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시간 있으면 나가라 추천입니다. 아이가 어떤 깊이 있는 활동을 해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고요. 고1 때부터 수시가 실전이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중학교가 수시 모의로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인데, 그런 기간들을 헛되이 안 보내셨으면 좋겠다.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탐구 활동을 추천드린다. 그리고 그 탐구 대회들은 수상을 목적으로 하실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주니어 상담반을 진행을 하고 이끌어 가셔야 하는데요, 선생님이 각오나 또는 부모님한테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유니브 클래스 주니어 상담반에서는 첫 번째로 꼭 하려고 하는 게 아이의 입시적 재능을 찾고자 함입니다. 아이가 선생님과 아이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 하나를 지금 하고 있는 아이 환경에서 찾아서 만들어주는 작업을 먼저 할 거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니어 상담반 신청은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